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아까 못 읽은 뉴스 나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본 여러 뉴스들 중에서 여러 언론들이 가장 힘있게 비중을 둬서 소개한 뉴스가 바로 이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등포 쪽방촌 정비 방안 발표입니다.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LH공사의 사장님, 영등포구청장님, 영등포 국회의원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일단 개발 사업이 포함된 이야기인데 이슈는 쪽방촌의 따뜻한 개발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발표가 되었어요. 이 사업 부지는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치고요. 정확하게 위치는 영등포역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있는 이 앞에서 이 서쪽 편, 남쪽 편으로 붙어 있는 이 토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 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과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도에 보면 최고 허용 가능한 높이, 건폐율, 기준 용적률, 최대 허용 용적률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LH, SH, 영등포구청이 주축이 돼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나 보다. 그 과정에서 쪽방촌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그 외에 임대주택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처음에 전 그 정도로 이 보도자료들을 접했는데요. 조금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내용을 보면요. 360여 명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 제곱미터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부지에 영구 임대아파트 370호, 그 다음에 행복주택 220호, 분양용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짓는 영등포 쪽방촌 토지용 구상안을 내놨는데요. 원래 이 지역은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으나 워낙 노후해서 리모델링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임대료에 반영이 돼서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새로운 쪽방 주민이 유입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했고,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아까 얘기했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2015년에 추진하기도 했으나 쪽방 주민 이주 대책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이슈입니다. 이 사업 구역은 두 개 블록으로 나눠서 기존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이 370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그 다음에 다른 블록은 민간에 매각하는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이 600가구가 분양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명칭이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 일문일답 시간에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 답변 내용 중에 좀 힌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LH 변창 사장님 답변에는 전체 사업비는 민간 부분을 제하고 2,980억 원이라고 했고요. 용지비가 2,100억 원, 공사비가 5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지 부분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도시정비 사업으로 과거에 2015년에 추진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됐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첫째, 쪽방 거주민들을 모두 수용할 이주대책이 안 나왔다. 둘째, 이주대책을 마련했더니 사업성이 안 났다. 셋째,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 사업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하고요. 그럼 이번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은 토지주가 주축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돼서 인허가 절차가 빠르고 세입자 대책이 강화되었고, 쪽방촌 거주민이 새롭게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에 100%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야 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영등포구, LH, SH가 함께 노력한다. 이 부분들을 읽고 나니까 이 지역은 그럼 사유지가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과거에 도시정비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하면 조합 구성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민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택 등의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싶어서 해당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현재 대상지의 3분의 1가량이 국공유지고 그 얘기는 3분의 2는 사유지란 얘기죠.
현재 용도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높은 편인데 해당 지역 용도지역과 인근 지역 거래 사례 등을 포함해서 정당 보상을 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영업 보상을 하고 주택에 조성되는 상가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도 있다 라고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국공유지가 3분의 1, 사유지가 3분의 2인 사업지에 토지 보상을 해주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주민들도 몰랐을 것, 007 작전 같던 영등포 쪽방촌 개발. 아마 주민들도 개발 계획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 방안과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주택별법에 근거한 개발이라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거, 우리 흔히 생각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 제한이 있던 곳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이 사례는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 뻔히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들이 3분의 2 이상 포함된 토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충격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서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도심 지내의 토지들에도 이렇게 공공주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진짜 생각을 1도 못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처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제한적으로 수용권이 발동되는 것도 아니라 국공유지가 3분의 1 정도인 사업지에 3분의 2 정도의 사유지를 수용한다고요? LH공사 사장님 인터뷰를 보면 용집이 2,100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1만 제곱미터 사업 부지에 2,100억 정도면 3.3제곱미터, 즉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보상을 예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주민들도 몰랐을 것이라는 이 기사를 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상받고 땅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생각은 각각 나름대로 있었겠죠. 약 평균 7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보상비를 받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주어질 혜택들 정도에 만족하고 주민들이 이 사업 계획에 순순히 응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 2000년대 후반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부이촌동에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서부이촌동 아파트들의 벽면에는 한강물이 혈수가 되어도 집 못 내놓는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 지역 토지들께서는 이번 발표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 서울 도심지 안에서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공공주택 사업이 여기에서 끝나진 않겠죠? 그 다음은 어디가 될지, 이런 부분이 살짝 무서워지네요. 며칠 전에 베를린시의 5년간 임대료 동결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정부에서도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초강력 전월세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독일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관 등 조사단 5명을 6박 8일간 베를린에 파견, 주택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에서 국내 도입을 제안한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현행 2년 계약 기간의 무기한화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 동결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대요. 이 보고서에서. 이게 읽으면서도 무슨 소린가 싶네요.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 미납 등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하면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그냥 2년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그런 얘기래요. 한편 베를린시가 이번에 도입하는 임대료 동결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독일 자체에서도 지금 이 이슈가 다수의 위헌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대략 이러한 별도 임대차 보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전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법무부에서 조사단을 보내서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이슈에 대해서 조사하게끔 했고, 그 보고서를 냈다는 거,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도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 일상 가능성 측면에서 좀 염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왔던 기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기사예요. 부동산 투기 저승사자가 뜨는데 유튜브 집주인 담합도 조사한답니다. 유튜버인 부동산
쫄릴만 하죠. 예.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신설하는 부동산 상설조사팀의 일선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15명 내외로 인력은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 상설조사팀이 할 수 있는 일은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무등록 증계, 업다운 계약,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 커뮤니티나 카톡방 등등에서 담합행위 등에 포함돼서 제재되는 사유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얘기들은 완전 불법이죠. 이런 부분들을 상설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튜버는 왜 갑자기 이런가 싶어서 봤더니 국토부의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위반 행위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를 딱 단속하겠다 그런 건 아닌 건데 유튜버가 위에 3개의 법률에서 정한 불법 행위, 아까 봤었던 불법 전매, 청약 통장 거래, 무자격, 무등록 중개, 업다운 계약, 담합행위, 아마 담합행위가 좀 걸릴 수 있으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엄청 이 동네가 뜰 거예요, 어쩔 거예요, 막 바람 잡고 하면서 자기가 그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가 또는 판다든가 이런 행위로 드러나게 되면 가격을 띄우는 행위 등등이 담합행위에 해당이 돼서 제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겠죠. 담합행위라는 부분이 사례별로 보면 좀 되게 느슨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사례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정하고 신고하려는 분들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자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해 사는 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인력이 10명에서 15명 정도면 인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진짜 이 기사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분당선의 힘, 호매실 연결 소식에 하루 만에 억 단위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호가라고 해도 굉장히 무섭네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하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 2023년 착공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연결이 되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호선 화서역 환승하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광교중앙역, 신분당선 동천역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광교와 호매실을 잇는 이 신분당선이 이들 지역에 아주 그냥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네요. 안 그래도 지난 하반기부터 수원 지역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랐거든요. 근데 이 기사 보면 화서역 주변에 화서역 파크푸르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예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이 12월 9억 3,23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호가가 요거 나오고 나서 12억 5천까지 올랐대요. 광교 씹어먹는 가격이고요. 호매실의 경우에도 호가가 하루 1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수세가 사라졌다, 가격이 꺾인다, 서울을 달궜던 주요 지역에 이런 기사들이 지면을 차지하더니 수도권 남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이런 현상을 4글자로 요약하면 풍선 효과인가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